수학 성적이 4등급이 육광탈도 고려. 고3 때가 사실 가장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김용진입니다. 이사학번 최지우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의공학부 신입생인 저희가 학과 소개부터 수시 합격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이오의공학부는 기초과학과 공학적 원리를 이용해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융합학문으로 의료기기, 의료용 소재, 의료영상과 의학물리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1학년 때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로나 해부, 프로그래밍 같은 의공학에 필요한 전공 수업들을 여러 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학문에만 치우치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식들을 모두 활용하여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고려대학교에는 바이공과 비슷한 바이오 시스템 의학부가 있습니다. 바시이는 좀 더 생명과학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학문이고 바이공은 좀 더 공학과의 접점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에서는 1학년 때는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의공학 수업을 위한 기초과학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일반 물리와 물리실험, 일반 화학과 화학실험, 미적분학, 생명과학 등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적분학과 물리학이 어렵긴 하지만 나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에 실패한 나머지 프로그래밍 수업을 1학년 때 우선 수강하고 있습니다.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어서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없고 다른 계열의 과목들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표 자체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들께 여쭤봤는데요. 일단 바이오의공학부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의공학부를 졸업하면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의 기업으로 취직을 할 수 있고 약학대학원 등의 대학원으로도 많이 진학한다고 하십니다. 기업을 가시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에피스, 하이닉스 등으로 취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연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나 전자, 바이오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과목을 배우는 학문인 만큼 진로의 선택의 폭도 다양한 것 같네요. 반면 여러 학문을 아우르다 보니 깊이감이 부족하다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보통 학점을 잘 따면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맞지 않으면 의공학을 다시 심화 전공할 수 있기에 저도 전기전자공학을 이중전공하고 싶어서 공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의공학부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 등의 과목들을 폭넓게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런 만큼 과학이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폭넓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의공학과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과를 선택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시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전형입니다. 일단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이 지원 가능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중점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지구과학 2를 제외하고는 과학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도 미적기와 확통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알다시피 내신 성적과 생기부 내용을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 작년에는 학업 우수형에 서류 평가와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신 관리와 생기부 관리를 열심히 했고 수능 이후에는 면접 준비에 신경 썼습니다. 일단 정시와 수시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수시 지원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육광탈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내신이 전과목 기준으로는 1.6 중반에다가 고대식으로는 1.52로 비교적 낮은 내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화학이 4등급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도 성균관대학교까지만 했기 때문에 육광탈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를 맞춘다기보다는 정시로도 수시 지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시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정시를 비록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입시 성공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작성할 때는 간단한 검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심화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기부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를 크게 설정해 두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활동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녹여내면 좋습니다. 자신이 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내신 성적 관리는 사실 크게 팁이 없고 열심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학원이랑 학교에서 준비했는데 제시문 면접 범위가 물화생지 원투인 고려대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올해는 면접이 사라지는데 만약 제시문 면접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답변에 대한 틀을 설정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면접은 학교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제시문을 받고 약 10분 동안 답안을 구성한 뒤 면접관 앞에서 6분 동안 답안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사실 고3 때 수시보단 정시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신 기간에도 정시 공부를 꾸준히 했었는데요. 정수시 밸런스에는 크게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많이 하는 만큼 결과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학과에 대해서 찾아보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했다가 막상 가보니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학과를 지원할 때 이 학과를 가면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연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오공학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생명과학과 물리학이 융합된 실제 사례를 자신의 생기부에 녹여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 혈류 속도를 계산해내는 하겐 포이세유 방정식의 유도 등 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수학, 물리, 생명과학의 등급이 좋은 것과 수학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것이 저만의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채울 때는 생명 쪽으로 채우긴 했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각각의 교과목에 따라서 충실히 채운 것도 합격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학문에 대해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성적이 나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2 2학기 때 화학 성적이 4등급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때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로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시 파이터 친구들보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고3 때 수시랑 정시를 모두 챙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시 지원도 소신껏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고3 때가 사실 가장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쉬는 시간마다 떠들고 점심시간에 배드민턴도 좀 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고려대를 민족고대라고 하는지 입학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2달을 다녀본 결과 벌써 왜 이 학교를 민족고대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학번 선배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학번 선배들까지도 저희를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고려대지. 네, 이렇게 고려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이야기였고 저희 영상이 바이오 의공학부를 지망하는 수시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바이오 의공학부에 입학하시는 새내기들에게 저희가 밥을 사드릴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년에 입학해서 저랑 용진이를 찾아온다면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갈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작년 이맘때쯤 바이오 의공학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선배들이 찍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우리 학과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는 명실상부 의공학계의 1등 학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고려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 점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고려대가 먼저. 아, 야, 뭐 하는 거야?